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입니다. 논어 시간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 논어는요. 이건 있잖아요. 논어로 논어를 풀다 이 책은요. 옛날 그냥 고전이 아니고요. 단순한 고전이 아니고 여기 이한우 선생님이 해석을 하신 건데, 이한우 선생님은 논어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논어라는 거는 지인이다, 지인. 알지자. 사람을 알아가는, 어떻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는 우리 현대 사회에, 그러니까 옛날의 고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의 처세, 술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속세에 사는 이상 우리는 어떤 조직에 발을 담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속하고 어떤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에서 리더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조직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되게 참신했고요. 논어라는 책을, 원래 저는 논어를 좋아했지만 단순히 옛날 고전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한우 선생님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논어는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논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논어는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수양할 것이냐, 그런 문제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문구는 자왈 시300, 그러니까 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경이요. 시 중에서 잘된 시들을 모아놓은 걸 시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311수인데 그냥 300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300을 이러니 폐지하니,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가 시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니 뭐다? 사무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사. 여기서 이제 사가요. 사악할 사. 우리가 소호강호의 벽사건법 있잖아요. 벽사건법. 거기에 보면은 사가 사악할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악함을 없애는, 사악함을 부수는 건법이 벽사건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사에서 사가 사악할 사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되게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한우 선생님은 사는 원래 한자는 사무사입니다. 근데 사를 그런 사악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악의 존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사로운 사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특함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사사로운 개인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사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세에 살면서 우리들은 아무튼 속물입니다. 우리는 다 속물이에요. 자, 속물인 사람에게 사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내가 그런 행동을 절제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기 산에서 아니면은 어떤 기도원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지에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사로움이 없냐?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수행을 해야 되냐? 그건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쌓아서 내가 생각할 때 사사로움이 없고 공적인 걸 생각해라. 이건 어떤 말이랑 연관이 되냐면, 제가 칭하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칭하대의 교훈이요, 자강불식 후덕재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강불식은 뭡니까? 스스로 쉬지 않고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 자강불식. 그리고 후덕재물은 덕을 두텁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한데, 먼저 덕을 쌓으면 재물은 뭐 따라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덕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사는 이 후덕 재물이랑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속세에 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득은 분명히 취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당장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나한테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후덕 재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사를 해야 되고. 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지 결국은, 그러니까 덕을 쌓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행을 쌓지 않으면은 그게 나중에 나한테 결국은 그게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이 말은 통한다는 겁니다. 조직에서도요, 조직 생활을 잘 하려면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이익, 나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게 당장 나한테는 이득이 되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조직에서 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설령 그 조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조직에 평생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그 사람이 나갑니다. 금방 나가요. 50, 60이면 나갑니다. 그럼 나가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의 사사로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행동에, 나의 사고에는 덕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덕행을 쌓아서 공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덕행도 쌓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사 하십시오. 그리고 공자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너네는 왜 시경을 읽지 않느냐,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말 합니다. 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기할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무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원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흥기란다는 거는 뜻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뜻이. 흥기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뜻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무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이거 뭐 조직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시나요? 원망한다? 원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공자도 성인 군자인데요. 성인 군자가 어떤 사람이 성인 군자냐? 화를 안 내는 사람, 착한 사람이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화를 낼 때는 낼 줄 아는 사람,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성인 군자예요. 그래서 제대로 원망할 줄 아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화를 낼 줄을 몰라요. 왜냐면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은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감정,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굉장히 억압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제대로 풀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쌓이면서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화가 분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원망할 줄 아는 것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 정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제대로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는 건요, 그 상황을 제대로 냉철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 감정에 따라서 욱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낼 줄 안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도요, 저는 천주교 신자니까, 예수님도요,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다 투전판을 벌였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랬다고 해요. 그거를 보고 급노하셔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비로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기 위해서 공자 할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시를 공부해라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시를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어라도, 공자 할아버지께서 직접 얘기하신 논어라도 읽으면서 제대로 원망할 줄 알고 제대로 화낼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 우리는 어차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게 인생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공자 할아버지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매사문, 모든 일에 묻는 거. 그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는 그거는 패배자들이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그러니까 그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동급이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성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품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기만 하고 나는 맨날 당하고,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맨날 당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이 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낸다? 분노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사람이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거는 바보예요. 그냥 바보예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거는 제대로 화낼 줄 알고 제대로 원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은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덕행을 쌓아야 되고요. 덕행을 쌓아서 사사로운 사가 아닌 공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정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제 사무실에는요, 액자가,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뭐라 하죠? 표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개의 글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자고요. 다른 하나는 몇 번 보셨을 건데, 가슴엔 열정을, 뭐죠? 머리엔 뭐죠? 머리엔 지혜를, 가슴엔 열정을 이라는 표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자입니다. 자, 이자가 무슨 자인지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글자이고, 제 메인 사무실에 제가 선택한 이 글자, 여러분들이 이 글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 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분께는 제가 무료 법률 상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로 답을 맞춰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